어느 날 주말 저녁. 오늘 밤에서 내일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족분들과 인사할 시간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연락드렸는데 오시기 바로 30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눈을 감고 있어도 한동안은 청각이 남아있어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들을 수 있으니 가시는 길 편하실 수 있도록 가족분들께서 사랑한다는 말씀 충분히 해주세요. 할머니, 나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기로 했잖아. 금방 털고 일어나겠다고 했잖아. 나한텐 할머니밖에 없는데 왜 벌써 가냐고 그래.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할머니, 눈 좀 떠봐. 할머니. 김순아님께서 손녀분 얘기할 때마다 어찌나 환한 웃음을 보이시던지. 저희들도 손녀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도 손녀분 사진을 손에 꼭 쥐고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손녀분이 자신의 마지막을 보는 게 싫으셔서 그리 급히 가셨나 봅니다.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인도하는 차량이 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작별 인사하시고 나오세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우리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할머니 생각만 할 수가 있어? 할머니 눈 감는 것도 못 보고 내가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냐고. 아직도 내가 오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반겨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없다니. 할머니, 할머니. 에휴, 속상하겠지만 그만 울어. 당신이 계속 이러면 할머니께서 어떻게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어. 당신이 이럴까봐 손녀 걱정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잖아. 할머님이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드리자. 오면서 장례식장을 잡긴 했지만 지금부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거야. 속상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내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병원 정산이랑 사망 진단서 받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감정 좀 추스르고 있어. 나도 알아. 다 아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랑 할머니한테 서로밖에 없었잖아. 나한테 짐이 되기 싫다면서 언니가 아프지도 않는데도 혼자 요양병원 알아보고서 입원하셨을 때 어떻게든 말렸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머니 옆에 있어드려야 됐다고. 얼마나 혼자서 무섭고 쓸쓸했을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살려두고 왜 아무 죄 없는 불쌍한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간 거야. 앞으로 할머니랑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할머니 없이 나 너를 어떻게 살라고. 아유, 요양병원에 입원할 생각이었으면 병원비도 알아서 해결을 했어야지. 이렇게 죽어버리면 누구더러 돈을 내란 건지. 그건 상식아닌가? 하긴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만 지은 양반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이래서 가족도 자식도 없는 노인네 맞기 싫었다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원래 돈이나 능력 없으면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거 몰라서 이러나?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를 뭐 한다고 시간 낭비까지 해가면서 챙기냐고 소리까지 해대면서 싸워서 간신히 돈세 나가는 거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식 역할을 해야 된다니. 내 팔자도 진짜 불쌍하다 불쌍해. 아니 쟤는 지네 할머니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계속 울고만 있어? 울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여보, 왜 안 들어오고 밖에 서 있어? 나 감정 다 추슬렀으니까 들어와. 이제 장례식 어떻게 치를 건지 상의해야지. 어? 그냥 장례 치르면 되지 상의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조문객도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으로 작게 치르자. 요즘은 3일장 다 안 채워도 된다던데. 괜히 남들처럼 똑같이 3일 꽉 채울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할머니가 무용고자도 아니고 내가 있는데 왜 2일장을 하겠어. 똑같이 3일장 치러야지. 당신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나 계속 키워주셨잖아. 다른 자식이나 손주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나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상주 좀 서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좋은 얘기 없다 해도 상주 없는 장례식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니까. 난 여자라 하고 싶어도 못해. 할머니가 당신 많이 이뻐하시기도 했고 당신도 하나뿐인 손주 사위니까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지금 나더러 상주를 서라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병원비 낸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나더러 뭘 하라고? 양심이 이게 난 거야. 다른 가족이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나보고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란 건데? 내가 무슨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말로만 이뻐하던 게 뭐라고. 요즘 세상에 어린애들도 돈 안 주는 어른은 어른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내가 니네 할머니한테 뭘 받은 게 있다고 상처까지 줘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너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나한테 그런 부탁하면 안 되지. 우리가 결혼할 때도 땡전 한 푼 안 주신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내가 사업이 힘들어서 좀만 도와달라 했을 때도 나몰라라 하셨던 분이라고. 네가 하나밖에 없는 손녀니까 병원비 내준 거고 그 정도면 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더 바라지 마. 내가 누누이 말했지.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 챙기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화내고 싸워가면서 모시고 살겠던 거 말렸더니 이제 와서 다시 챙기겠다고?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챙겨.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알겠어? 다음날 아침부터 정말 고마워.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니들 덕분에 우리 할머니 가시는 길이 외롭진 않겠다. 야, 당연히 와야지.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좀 컸다고 다들 살기 바쁘다고 할머니께 소홀해져선 병원 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작년에 할머니 뵈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동정하셨단 말이야. 우리 진짜 친손녀처럼 챙겨주신 분인데 아직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유나도 눈물 참고 있는데 우리가 울어버리면 어떡해. 유나 무너지지 않고 장례식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그만 놀고 이제부터 조문객들 오기 시작할 테니까 준비하자. 칼 같은 기집애. 여기 오기까지 쥐도 많이 울었으면서 언제 그러냐는데 멀쩡한 거 좀 봐. 그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유나야, 너 좀 쉬고 있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야, 그나저나 쟤분 어디 가셨어? 장례식엔 상주가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자리 비우시면 어떡해. 그 사람 안 올 거야. 너희도 알잖아. 신랑이 할머니 많이 안 좋아했던 거.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니까 좀 먹척스럽고 돈을 잘 안 쓰시는데 예전에 사업 힘들다면서 도와달라고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니까 더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 내가 한동안 할머니 모시고 살거나 우리랑 가까운 곳에서 살게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 챙기지 말라고 으름장을 피우더라고. 그땐 신랑도 상처를 받아서 세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낸 병원비가 아깝다며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생주 얘긴 꺼내자마자 싸움만 일으키고 끝나버렸어. 따지고 보면 직계가족도 아닌 손주사위인데 상주를 해달라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니까 나도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 아유, 또 가족 없는 게 자랑이냐면서 네 속 후벼 봤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아니, 쟤분은 돈 주는 사람들만 집안의 어른이고 그게 아니면 남이다 이거래니? 얘나 지금이나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돈독이 올라선 살만 디룩디룩. 아우, 자기 와이프 어릴 때부터 도맡아서 키워주신 분한테 뭐가 어쩌고 어쩌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지극히 모셔도 시원찮을 판국에 너한테까지 할머니 보러 가지 못하게 있었잖아. 그런데도 할머니 손주사위라고 어떻게든 좋게 얘기하는 모습에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100번 양보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 해도 어찌됐든 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으로서 사위로서 최소한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정신상태면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칠 수가 있니? 와이프 혼자 장례식장에 두고 마음이 편한 거냐고.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마음에 안 든 게 하루 이틀이냐.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 열내고 우리끼리 준비나 하자. 여기서 괜히 유나 마음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좋을 게 없잖아. 일단 할머니 잘 보내드리고 장례식 끝마치면 그때 다시 얘기해도 늦지 않아. 잠시 후. 역시 예상대로 사람이 없네. 내가 뭘 했어? 넓은 방으로 예약해봤자 조문객 없어서 파리만 날리겨라 그랬지? 이게 뭐냐 이게. 가족도 없어서 손님도 별로 없고 아우 쏘고래니까.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면 뭐 해 듣질 않는데. 나랑 우리 엄마까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엄마도 인사드리려고 오셨으니까 감사하던 말 꼭 드려. 당신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와줬네. 어머니까지 오시다니.
알겠어. 내가 감사 인사 꼭 드릴게. 어, 어머님.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뭘 해달라고 짓거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고서 그나마 연 끊고 살기로 했단 말 믿고 눈 감아주고 있었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째. 장례식장에 조문직이 많아야 되는 이유는 시끌벅적해야 잡기들이 달라붙지 않아서인데 이렇게 텅텅 빈 장례식장에서 상줄 서라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가족도 자식도 없는 노인네 죽은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 부모도 없는 년 할머니가 키웠다길래 기대도 없었다만 이 정도로 양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 죽어도 멀어도 하나 턱 하나 내놓을 사람 같으면 나도 어떻게 해서든 노인네한테 좋은 점수 받게 잘하라고 했을 테지만 땡전 한 푼도 없단 거 진작부터 알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아들이 고생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겠어. 내 마음 같아선 당을 해고 나발이고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로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난 내 아들이 니네 할머니 장례식에서 상주 서는 꼴 죽어도 못 보니까 그렇게 알고 내 아들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 알겠어? 어머님, 제가 언제 할머님하고 연을 끊고 살겠다는 약속을 했단 거예요? 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저희 집 어른이고 제겐 부모님과도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다른 자식도 없는 게 어머니께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저희 할머니 정말 진심을 다해 잘 키워주셨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바르게 클 수 있었다고요. 절 무시하는 건 괜찮지만 저희 할머니까지 무시하시는 건 절대 용납 못하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이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좀만 더 있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있을 생각도 없었다만 꼴의 자존심 이상하긴 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니? 불우한 가정에서 살아왔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뭐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모르겠다만 하고 싶으면 너나 하고 내 아들은 거지 같은 할머니 위해서 벌 세우지 말아라. 이 말 하려고 온 거야. 분수에 맞게 장례식을 좀 간소하게 하지.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어선 이런 유난을 떨고. 그러니 할머니랑 네가 평생을 궁핍하게 사는 거야. 뭣도 없으면서 남들이 하고 사는 건 다 따라하려는 그 태도가 문제라고. 부모도 없는 년을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걸 허락해줬음 쥐 죽은 듯이 남편만 떠받들며 살아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대는 꼴 하고는. 에이, 엄마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내면 어떡해. 화 안 내기로 약속했잖아. 엄마가 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했던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 좋게 볼 수 있게 하려고 가장 큰 발목인 할머니랑 연 끊었다고 한 건데 속여서 미안해 엄마. 나도 이럴 줄은 몰랐지.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어. 원래 할머니랑 살아온 애들은 눈치가 빠르대잖아. 모든 애들이 안 그럴 거란 생각을 못한 내 잘못이다. 아,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텐데 참. 그래도 이왕 결혼한 거 책임은 지려고 그랬던 거니까 엄마가 아들 좀 이해해줘. 다른 안으로 굽는다고. 내 친구들도 와 있는데 우리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냐. 내가 그만 화내고 집에 돌아가자. 어? 장례식장에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더 머무르지 말자고. 아유, 이 답답아. 너 이렇게 사람이 물러터져서 어쩔라 그래. 그렇게 엄마가 부모 없는 애는 어떻게든 티가 난다고. 결혼하지 말라 했을 때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우리 집에 농사꾼 할머니 손녀가 웬 말이야 격떨어지게. 꼴의 친구는 저런 재수없는 년이랑 친구하는 애들이면 똑같이 격떨어지는 애들인데 뭐 한다고 쟤네 눈치까지 보니? 동네 창피해서 정말. 유나 너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 눈치가 없어서 내 아들 괴롭혔다 해도 이렇게까지 했음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겠지. 솔직히 니네 할머니 병원비 냈단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왕 죽은 사람 탓해봤자 소용도 없으니 그냥 조의금 낸 걸로 칠 테니 그런 줄 알고 더는 내 아들이랑 니네 할머니랑 엮을 생각은 하지 마. 수경아 가자. 아유 집 들어가기 전에 소금 한 바가지 들이붓고 끌어가야겠네. 재수음부터 쓸라. 이 사람이 진짜. 저기요! 남의 장례식장에 가래침을 뱉으면 어떡해요? 이거 당장 치우지 못해? 야, 침 뱉은 거 치우고 가라고! 야, 그만해. 어차피 우리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아. 장례식장에 와서 저런 난동을 부리는 거면 말 다 한 거지. 저놈의 집구석에 기대도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모한 사람들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유나야, 너 괜찮아? 아까 뺨 맞은 데 부은 거 같은데 찜질할 수 있게 얼음이라도 갖다 줄까?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희한테 정말 이런 꼴까지 보여주긴 싫었는데 내가 미안해 얘들아. 나 때문에 너희한테까지. 야,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잘못한 거 없으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 자책하지 마. 아, 정신 나간 사람 따로 있는데 왜 네가 죄인 마냥 울고 있어? 그래, 유나야. 이럴수록 네가 더 단단히 버텨야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 무너질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똥개 새끼들이 사람 탈쓰고 개소리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 걔네 분명히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테니까. 2달 뒤.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까지 가서 난리치고 올 줄은 몰랐는데 올케도 많이 당황했겠다. 그 표정을 옆에서 봤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그날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아, 아쉬워. 근데 올케도 진짜 황소고집인가 보네. 이 정도 했으면 꼬리 내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러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참 보잘것없는 할머니가 뭐 대수라고. 하늘 같은 남편까지 남을나라 하는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아유, 말도 마라.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까지 찾아오지도 않는 걸 보면 아직도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니? 아유, 지질이 궁상 맞은 년.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틀이 이렇게까지 낼 일이야? 벽 떨어지게 정말. 아유, 남들은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재산 받으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어댔는데 걔는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생난리를 부리는 건지. 안심해도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다. 어찌다 저런 걸 내 며느리로 들였는지.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아휴. 그래도 애는 착했잖아. 솔직히 내가 할머니 챙기지 말라고 울음장 피웠을 때 내 말 들어줄 줄은 몰랐거든. 할머니라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애가 할머니 혼자서 요양병원 들어간다 했을 때도 가만히 지켜만 봤던 걸 보면 남편을 존중할 줄은 아는 애란 거지. 안 그래? 야, 너는 이 상황에서도 와이프를 두둔하고 싶니? 남편 존중은 개뿔? 존중하는 애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상주를 서달라고 징징거리고 이제껏 사과하러 찾아오지도 않아? 조의금은 상주가 대부분 갖게 될 텐데 가족도 자식도 없으니 조의금이라고 해봤자 쥐꼬리만큼 들어올 게 뻔하잖아.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양반한테 지인이나 있었겠냐고. 재산도 뭣도 없는 사람 뒤치다거리 하는 게 7턴 티 팍팍 내는데도 상주? 득볼 것도 없는 짓거리 하라고 시킨 사람이 남편을 존중하긴 개뿔이지. 뭘 저런 게 있다고 감감무소식이야?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잠깐만.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는데 누구지? 엄마, 유난이니? 올해 지 번호로 연락하기 자존심 상해서 친구들 번호로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참나 이제 우리 아니면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 한 명도 없는 계집애가 지킬 자존심은 남아있단 건지. 뭐라 얘기하는지 드러나보게 받아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성윤아 씨 남편 되시는 한수경 씨 맞으신가요? 정순애 할머님의 손주 사위분. 예, 제가 한수경인데요. 누구신데 그러시죠? 저희 와이프 이름은 어떻게 하시고? 저 금빛부동산의 중개사 박철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순애 할머님이 갖고 계시던 땅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오셔서 송인아 씨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계속 받질 않으셔서요. 이상 연락망에다 손주 사위분 연락처 적어놓으신 덕분에 이렇게 남편분께라도 전화드렸습니다. 정순애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송윤아 씨는 농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으시다 해서 땅을 내놨었는데 고객님들이 오늘 보러 가고 싶다고 찾아오셨거든요. 저랑 같이 보러 가도 괜찮으시죠? 에?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갖고 계셨던 시골 땅을 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 땅이 뭐 어느 정도길래? 제가 아직 제대로 들은 말이 없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제가 우주 급했으면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남편분께까지 전화를 걸었겠어요. 이분들이 엄청난 땅 부자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어찌나 정순애 할머님이 땅을 잘 가꾸셨는지 뭘 심어놔도 잘만 자라니까 예전부터 탐내던 땅이라면서 남들이 채가기 전에 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아무리 못해도 1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 이분들 아니면 그값 받고 못 팔아요. 10억이요? 아니 저희 할머니 시골 땅에 10억이나 한다고요? 이런 미친. 당장 팔게요. 제가 팔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 엄청 이뻐하셨고 다른 가족이나 자식들도 없어서 손주 사위인 제가 친자식과 마찬가지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허락을 할 테니 당장 그분들한테 저희 땅 보여주시고
최대한 좋은 값 좀 받아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린다는 말도 전해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거기로 갈까요? 아무래도 땅의 주인이 같이 가는 게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좀 더 수월하잖아요. 아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거의 계약하시는 게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오늘은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계약서 도장 찍을 때만 오셔도 충분해요. 그럼 땅 보러 가도 된다는 확인 받았으니 제가 잘 보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대가 애매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고객분들이랑 이따 맛있는 거라도 같이 드시고, 영수증 보내주시면 제가 바깥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대신 수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10억이라니? 뭔데 10억이란 말이오가?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 제대로 잘 들었어. 지금 올케네 할머니 시골 땅이 팔면 10억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단 거잖아. 어머머, 평생을 총구석에서 농사 지었다길래 돈도 없으면서 궁상 떤다 생각했는데 쉽사리 무시해선 안 되는 땅이었나 보네. 이게 진짜 무슨 일이니? 될 놈은 된다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땅 부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 복 많은 새끼. 다른 가족도 자식도 없으니 오롯이 올케 차진데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 야, 이래서 부모도 없는 불우한 애랑 결혼한 건가 봐. 이렇게 큰 돈을 받으려고. 오이씨,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당장 유나한테 가서 땅 팔아버리자고 얘기해야지. 지금 나랑 냉전 샀는데 혹시나 갑자기 마음 돌변해서 안 팔겠다면 어떡해.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해주지. 그랬으면 내가 상 주고 뭐고 두 팔 다 먹고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꼭 나만 나쁜 놈을 만든다니까. 어머머, 유나기가 원래부터 속이 좀 깊잖니. 안 그래도 고생한 남편한테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고 놀래키려 했던 거겠지. 아유, 역시 할머니하고 살아온 애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니까. 애당초 할머니가 그런 땅 부자란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치 부리지도 않고 항상 수수하고 겸손하게 살았잖아. 할머니한테 그런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 유나도 그렇게 참한가 보다. 아유, 그렇게 착하고 여린 애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건 아닌지.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유나한테 미안했다고 사과하자꾸나.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10억이 달린 일인데 그깟 사과가 대수겠어. 대신 유나 화 풀리게 만든 내 뇌목도 있으니 돈 받고서 엄마랑 누나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 빨리 가서 올게 기분 좀 풀어줘. 생각해보면 엄마랑 수경이도 잘한 게 없잖아. 솔직히 올케한테 돌아가신 할머님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올케 속이 속이었겠어. 옆에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혼자서 상을 치르게 만들었으니 삐져도 단단히 삐질만 했지. 나였어도 서운했을 거라고. 너 올케 기분 상한 거 못 풀어주면 진짜 호구 등신 인증하는 거니까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알겠어? 잠시 후. 여보, 유나야, 안에 없어? 이거 문 좀 열어봐,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면 어떡해. 유나야! 아유,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기분 나빴던 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일단 문 열고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사람이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문전박대라면 어떡하니? 유나야! 아유. 아니,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유나가 누구길래 동네 시끄럽게 여기서 큰 소리 내냐고요? 아니,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 제 와이프는 어딜 가고 그쪽이... 보면 몰라요. 이사 왔잖아요.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산 지가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거야. 와이프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그쪽이 찾는 사람 이 집에 없으니까 소란 그만 피우고 당장 돌아가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문 두드리고 큰 소리 내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수경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사를 갔더니 아니 어떻게 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홀라당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릴 수가 있어? 이년이가 큰돈 생기니까 혼자서 먹으려고 잠수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진명이 네 이름 해놓으라고 했지? 연락처 아는 유나 친구들 없니? 지금 자칫 잘못하다간 이 집 판돈이랑 할머니 시골 땅 판돈까지 그년이 다 가게 생겼는데 누구라도 생각해서 연락 좀 해봐. 응? 이씨, 내가 친구들 번호를 어떻게 알아? 이 집은 할머니가 해주신 건데 어떻게 뻔뻔하게 4명이로 해달라는 얘기를 해. 하나뿐인 손녀 결혼 선물이라고 쐐기를 박으셨는데 책 잡힐 일이 있어? 그때는 엄마도 괜히 책 잡혀서 발목 잡히지 말고 어차피 유나명이면 내 거나 마찬가지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설마 걔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 배포도 없는 애인 거 엄마도 잘 알잖아. 그러게 왜 나보고 집에 가지 말라 해선 엄마 때문에 이사달이 벌어졌잖아.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집도 없어지고 와이프도 사라졌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아니, 너는 지 편 들어줄 땐 기세등등해 하더니 이제 와서 다 내 탓을 하면 어떡하니? 그러게 유나 할머니 땅이 금바른 땅이란 걸 왜 모르고 살았어? 네가 진작부터 알고 있어서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음 내가 유나를 쥐잡듯이 잡았거니. 지 와이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더러 책임지라 말아야. 이렇게 엄마한테 승질 부릴 시간이 있음 어떻게든 유나랑 만날 수 있는 곳 생각해내봐. 그래야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 거 아니야. 으이씨. 그 부동산. 부동산이 연락해서 땅을 보고 갔는지 언제 계약하기로 했는지 물어보면 되겠다. 아무리 꽁꽁 숨어도 계약할 땐 나타날 거 아니야. 아까 중개사가 거의 계약 확정됐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이겠지. 내가 당장 연락해볼게. 그래. 그럼 되겠다. 지가 도망가봤자 우리 손바닥 아니지. 만나기만 해봐. 아주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설명 들을 거야. 지주제에 큰돈 생긴다니까 돈독이 올라갔군. 시엠이고 남편이고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 내 가만히 있나 봐라. 할머님이 남긴 재산이면 내 아들 재산도 되는 거지. 누구 맘대로 혼자 독차지를 해. 너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도 땅값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넌 엄마만 믿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하는 날짜 알아내. 알겠어? 며칠 뒤. 야, 정말이지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 하는 게 맞나 싶지만 예전부터 할머님 땅에 많이 눈독 들이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마침 땅을 팔겠다고 내놨더니 누가 채갈세라 불이 나게 달려오셔선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주고 사겠다고 하셨다니까요. 할머님이 지금까지 잘 관리해 오신 덕이죠. 손녀분한테 아주 큰 선물 주고 가셨네. 저희 할머니가 혼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읽어오신 땅이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너무 걱정이었는데 할머니 땅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약하시겠다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한시름 났어요. 그래도 10억이 넘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도 얼떨떨하네요. 그만큼 할머니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단 거겠죠. 감사해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농사 지으시면서 땅을 갖고 오셨잖아. 할머니도 하늘에서 엄청 보람차시겠다. 이 세상에 너 혼자 두고 갈 걱정해.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 그치? 우리 할머니 진짜 나밖에 몰랐잖아. 할머니 혼자서 농사 지으랴 손녀 키우랴 진짜 힘드셨을 텐데 내가 옆에서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처음엔 이 땅을 내가 상속받은지도 몰랐는데 중개사님이 연락해줘서 알았어. 할머니가 상속세 낼 돈까지 남겨두고 가셨다더라. 그동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틈틈이 땅을 가꿔주셨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중개사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저도 할머님이 땅이 좋은 분들한테 갈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계약하실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신다 하니까 그동안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야, 송윤아! 이사하고 번호까지 바꿨어도 여긴 나타날 줄 알았지.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냐고. 내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말로 풀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할머니 땅이 그렇게 대단한 땅이었음 우리한테도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니? 그랬으면 우리가 너랑 할머니 사이 갈라놓고 남을 나라 했겠냐고. 너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잠수를 타버릴 수가 있니?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들라고. 너 하나 찾겠다고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닌 건 알고 이러고 있는 거니. 하여튼간에 사람 속 뒤집어 놓는데 재주의 되니깐. 당신들 뭐야? 당신들이 여긴 왜 와?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한테 떨어질 콩고물 따위 없으니까 눈독 들이지 말고 당장 나가. 지금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거 안 보여? 친구는 좀 짜져 있어. 우리 할머니 땅을 파는 곳에 아무 상관없는 그쪽이 가족 행세함에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할머니의 가족으로서 계약 도장 찍을 때 옆에 있을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나가라고 소리치지 말고 돈 말할 때 그쪽이나 나가. 누구 맘대로 우리 할머니랑 니랑 가족이야?
단 한 번도 가족인 적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딴 개소리 니네 집에 가서 해. 여기서 나갈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니까. 그렇게 거지 취급을 하면서 하대했으면서 땅값 얘기 듣고 여기까지 쫓아왔나 본데 우리 할머니 땅에 네 몫은 하나도 없으니까 꿈깨. 이럴까봐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는데 참 질기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내가 부부고 할머니한테 손녀인 네가 유일한 가족이었음 나도 당연히 가족인 거잖아. 너 설마 땅값이 10억 넘는다는 소리 듣고 너 혼자 홀라당 해먹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지? 내가 설마 했는데 유나 너 진짜 그런 생각으로 이 짓을 꾸민 거니? 그래서 말도 없이 이사까지 가버린 거야. 아니 암만 그래도 남편인데 어떻게 남편을 두고 집까지 팔아 이사 갈 수가 있어. 그래놓고 할머니 땅판 돈까지 혼자서 꿀꺽하게 있다고. 이게 뭔 도둑놈 신보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부모도 없는 년 불쌍이야기해서 내 아들이랑 결혼까지 시켜주고 가족처럼 대해준 결과가 있다이면 안 되지. 사람이 암만 양심이 없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말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기죽어 살지 말라고 제 앞으로 해주신 집을 제가 팔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세요? 허구한 날 부모 없는 년이라고 구박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행세라도 해갔다는 건가요? 먼저 말도 없이 집 나가서는 할머니 장례식 때 한 번 찾아와 그 난동 부리고도 계속 지 엄마 집에 가 있었던 건 그쪽 아들이지 제가 아니에요. 제 발로 나갔으면 끝이지 그것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어찌됐든 내 집 내가 판 거잖아. 평생 무시했던 농사꾼 할머니가 갖고 있던 땅이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단 거 아니까 갑자기 없던 가족애가 생겼나 본데 난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날 이후로 그쪽 아들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었고 조만간 이혼소송 서류 날아갈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야, 유나야, 이혼이라니. 나도 모르게 이혼을 너 혼자 준비를 했다고? 그게 말이 돼야? 그러지 말고 얘도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우리 몰래 집 팔아 이사하고 연락도 안 되다가 오랜만에 연락 와서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서 보자마자 큰 소리가 나왔던 거지. 원래는 너한테 사과하려고 집에 돌아갔던 거야. 얼굴 보면 정말 미안했다고 하려 하는데 집에서 딴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 생각은 안 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로 나오지. 주변 사람 연락처는 알지도 못하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 피웠는데 마음이 편했을 리도 없고.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밤에 잠도 잘 못 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었어. 입장 바꿔서 나랑 엄마랑 둘이 서로밖에 없는 가족이었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 아내가 그런 반응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더라. 옆에서 기다릴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어야 됐는데 그러긴커녕 오히려 상처들을 줬잖아. 물론 이 말로 한 번에 화가 풀리지 않을 거란 건 알지만 그래도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말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 수경이가 나한테 엄청 뭐라 했다. 앞으로는 내가 뭐라 말하든 간에 지 와이프 편 들어줄 거라고 단단히 쐐기를 박았으니 이유는 없던 일로 하렴. 아니 나도 내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수경이랑 같이 사과하려고 집까지 찾아갔는데 어디에도 나타나질 않으니 속이 타들어가지. 하나뿐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 못 잡고 방황하는 건 아닐지 걱정 많이 했었다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론 좋아도 싫은 척하며 툴툴거리는 성격이잖니. 그걸 며느리인 네가 이해해줘야지 누가 이해해주겠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한 번에 고쳐지지도 않고 나도 많이 답답하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사과 받아주고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든 성격은 바꿔볼게. 다시 한번 내가 미안했다. 유나야, 너 이런 말에 넘어가는 거 아니지? 저 사람들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란 거 알잖아. 할머니 땅에 대한 얘기 듣고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지금 생쇼하는 거야. 너 절대 넘어가면 안 돼.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할머니가 보고 계시는데도 네 뺨을 때리고 비수꽂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을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 반성을 했다라.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온 게 언젠데?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게 언제였더라? 그게 며칠 전이었는데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야, 아무튼 언젠지가 뭐가 중요해. 나랑 엄마가 너한테 하는 말은 다 진심이고 앞으로 진짜 잘할 테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우리 믿어봐. 할머니 앞에서 너한테 상처 줬던 것들 몇 배로 갚으면서 산다고 약속할게. 진짜야. 그래 그럼
대신 할머니가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서 일궈온 땅을 판 돈은 못 줘. 내가 다각했단 얘기도 아니야.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피땀 흘려 가까운 땅에 대한 대가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어. 할머니처럼 혼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아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전액을 기부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아니, 10억을 다... 아니, 할머니가 넣어주려고 남기신 그 귀한 땅에 대한 대가인데 그걸 왜 알지도 못하는 다른 노인네들을 위해 기부라니? 1, 2억도 아니고 자그마치 10억씩이나 기부해서 네가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유난히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기부해봤자 그냥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말 한마디 들은 끝나지 평생을 떠올리기나 하겠니? 줄 때뿐이지 나중 되면 언제 줬냐는 듯이 까먹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다만 남 좋은 일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쓰기 힘들면 우리한테 맡기는 건 어떠니? 우리가 한 푼도 안 쓰고 잘 갖고 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줄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가 남들처럼 여유롭게 살았던 것도 아닌데 왜 기부를 해? 기부 같은 건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이나 연예인이 하는 거지. 아니 뭐 기부했다는 명패 하나 봐자고 10억씩이나 되는 그 큰 돈을 다 기부하는 건 좀 아니지 싶은데. 당신이 워낙 심성이 착하다는 건 알지만 남들이 다 당신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야. 할머님이 남겨주신 선물을 남 좋은 일에 쓰는 것보단 가족인 우리가 더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걸 할머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어차피 살던 집도 판 마당에 이참에 마당 달린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는 건 어때?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차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새 차로 바꾸는 것도 좋고. 저 꼭 기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머님이 주신 그 돈 보람차고 뜻깊게 쓸 방법은 많으니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어때?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그걸 왜 너랑 상의해?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이혼, 뜻밖에 없어 이 등신아.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서 한번 던져봤을 뿐인데 떡밥을 그렇게 덥석 물어버리면 어떡해? 내 예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답변이잖아. 시시하게. 설마 내가 진짜 혹했다고 생각한 건 아닐 거라 믿어. 너 그렇게 순수한 사람 아니잖아. 내가 가족이 없지 속도 없는 줄 알아. 중개사님이 할머니 땅 보러 온다는 분들 있다는 연락 받고 그제서야 사과하겠다는 핑계로 부랴부랴 집에 왔던 거잖아. 땅값이 10억이 넘는다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용서받고 그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사람을 속이려면 제대로 속여야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니? 니네가 그렇게 반성을 할 줄 아는 인간이었음 애초부터 부모 없다고 날 하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 개무시하지 않았을 거야. 설령 그랬다 해도 장례식만큼은 끝까지 곁에서 같이 슬퍼하며 할머니 잘 보내드렸겠지. 근데 어떻게 했니? 받을 것도 없는 할머니 챙기지 말라며 나랑 할머니 사이 갈라놓고 장례식장에서도 막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었잖아. 그나마 있던 기대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내가 왜 널 다시 믿겠어? 네가 입에 달고 살았던 받을 거 없다던 할머니는 너네한테 줄 게 없다니까 그만 침 흘리고 이제 좀 꺼져라. 내가 마음먹고 그 10억 니네 가족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데 쓰기 전에 알아서 꺼지라고. 그 후로 전 이혼소송을 했고 당연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인 무시와 하대 정황을 제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고 메신저 내용까지 증거로 채택됐죠. 그 결과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려는 판결이 나왔고 저희 할머니가 해주셨던 집을 제외한 나머지 혼인기간에 쌓아온 재산도 그날 지급 명령이 떨어졌죠. 마지막까지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무릎 꿇고 빌던 전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올라요. 그렇게 빌 수 있었다면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뭐라도 깨닫지. 이제 와서 기도 안 차고 그냥 웃음내요. 할머니의 땅을 판 돈이 자기들 몫이라 여긴 그 무지함에 있던 정까지 떨어져 이젠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흘러가듯 말했지만 전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을 판 돈의 대부분을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부를 했고 남은 돈으로 작은 반찬가게라도 차리려 합니다. 가게를 차려서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을 해드리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봐드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 남들에게 돌려주면서 살아가라고 제게 이런 큰 선물을 남기고 가신 저희 할머니. 지금도 많이 보고 싶고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예, 그럼 이 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이 그렇게 되었네.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꼭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감봉이라든가. 장 과장도 알다시피 일이 틀어졌을 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부장님, 이 대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긴 했지만 다시 정정했고. 왜 이러나? 이들이 실수 하나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 위에서도 감안을 하긴 했다만 결코 무던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자네도 잘 알지 않나? 하지만 이 대리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알지. 이들이 사정 누군 모르겠나. 그래도 회사는 자선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나? 그럼 꼭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 대리 대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자네가? 아니 왜? 제 부하 직원의 실수였고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아니 그래도 장 과장 대체 뭘 위해서? 이 대리 저 같은 사수 아니었음 충분히 본인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장님도 이 대리 업무 능력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이 대리가 이런 일로 아직 제 본부는 하나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둬야 되는 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자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대신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지 않은가? 사실 이제 좀 쉬고 싶기도 합니다. 부장님과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었고 제 자랑이었지만 지치기도 하네요. 그러니 부장님, 제가 책임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한테는 아무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리 답답하게 구는 겐가? 이게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일이 아니잖아. 이들이 입장은 생각 안 하는 게야. 본인 때문에 장 과장 자네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된 거 알았을 때 이들이 심정이 어떻게 했나?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그러니까 부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뜻 부장님은 아시잖아요. 아 참 이 사람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정리해서 인수인계 제대로 할 테니까 부장님은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저에 대한 얘기는 함구해 주십시오. 혹여 굳이 얘기를 꺼내야 된다면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두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럼 이 대리도 부담이 덜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라니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은가? 부장님이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장 과장 자네도 참.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자네 고집은 못 말리겠구먼. 그날.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뭐 좋은 일 있었어? 보너스라도 준대? 어떻게 알았지? 완전 귀신이네. 뭐야 진짜야? 이번에 하던 일 잘 된 거야? 그럼 내가 누군데. 아주 잘 됐지. 정말이지? 당신 그렇게 고생하더니 너무 잘 됐다. 애썼어 정말. 나 정말 진짜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어. 왜 그래? 당신 무슨 일 있어? 일도 다 잘 됐단 사람 얼굴이 영 아니잖아. 저기 술도 이렇게 많이 마시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있고. 내가? 아니야, 일은 무슨. 다 잘 됐다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나야 당신이 워낙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지. 근데 꼭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구니까 걱정은 되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나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 못 믿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 반드시 책임질 거니까. 지금은 안 그러나? 지금도 당신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 뭘.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당신 나 믿지? 오늘 진짜 왜 이러나 몰라. 당연히 믿지. 그럼 됐어. 그러면 돼.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 일 다 잘 된 거 맞냐고. 그렇다니까. 다 잘 된 거라고. 잘 됐다는 거야. 잘 될 거라는 거야. 말이 좀 이상하잖아. 내가 지금 좀 취해서 단어 표현이 좀 이상한가 보지. 그러게 많이 이상하네.
암튼 이제 좀 들어가서 자. 그게 낫겠다. 여보, 진짜로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우 참. 글쎄 알았다니까. 꿀물이라도 타올게. 고마워. 일주일 후. 당신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하자고.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도 했는데 요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또 뭘 어쨌다고 이래. 나 피곤하다. 당신까지 보태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매일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잠깐 대화도 못할 정도로 피곤한 건데? 나 일하잖아. 내가 놀아? 아니잖아. 왜 갑자기 안 하던 잔소리라고 그래. 아니 분명 지난번에 일은 잘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매일 늦고 완전 녹초가 돼서 들어오니까 다시 새로운 일을 맡게 됐어.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 전 프로젝트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일말에 휴식 시간도 없이 또 일을 맡아? 글쎄 회사 일이란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따져 물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지. 매번 일 끝내고 나면 휴가도 받고 그랬으니까.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을 게 뭐가 있어? 왜 자꾸 캐고드는 건데? 당신 무슨 말이 그래? 나 그런 뜻으로 하는 말 아니고 매일 늦은 밤에 오니까 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가 궁금한 거야. 나 당신 와이프야.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 권리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일 때문에 늦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왜 소리를 지르고. 당신 좀 변한 거 알아? 내가 뭐가 변했는데? 제발 좀 그만 좀 해. 대체 뭐가 궁금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 이번엔 또 무슨 일을 맡았길래 매일 이렇게 늦는 건가? 당신이 말하면 뭐 알아?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 당신이 회사 일을 다 아냐고. 왜 이리 사람 귀찮게 하는 거야? 나도 좀 쉬자고. 내가 뭐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지금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우스워서 그렇게 말해? 말을 좀 꼬아듣지 마. 내가 언제 우습다고 했어. 당신 지금 하는 말이 그렇잖아. 난 어차피 말해봤자 모를 텐데 뭘 자꾸 캐묻냐 그랬잖아. 그게 그 뜻 아니야? 됐다 그만하자. 그리고 나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들었다면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어. 당신 정말 내가 살림만 하니까 좀 우스웠구나. 좀 멋대로 해석 좀 하지 마.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당신 역할에 충실하긴 해.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우리 식구 반드시 책임질 거니까 알아들어? 나 진짜 피곤해. 그러니까 제발 당신까지 보태지 좀 마. 나 정말 힘들다. 먼저 잘게. 아니, 기막혀. 이틀 후. 예, 팀장님. 혹시 변동사항이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부탁을 좀 할 게 있어서요. 부탁이요? 뭔데요? 말씀하세요. 그게... 근데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랑 비슷한 연배의 기혼자가 석우 씨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집사람이 생일인데 내가 갑자기 외부 업체 사장님들을 모실 일이 생겼거든요. 왜 알죠? 이런 날 그냥 넘어가면 두고두고 바가지 긁히는 거.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석우 씨는 이해할 줄 알았어요. 저기 그래서 말인데 집사람한테 꽃 배달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꽃집을 찾고 그럴 여력이 안 돼서요. 꽃 배달 좀 부탁해도 되나 싶어서. 꽃 배달이요? 근데 지금 해야 되나요? 아니요. 석우 씨 조금이라도 짬날 때 해줄 수 없을까 해서요. 괜찮을까요? 네. 근데 요즘은 퀵으로도 하는 것 같던데. 알죠, 아는데 그런 업체 맡기는 거보다 석우 씨가 더 낫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도 그런 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괜찮을까요? 내가 좀 무례한 부탁인 거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팀장님,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꽃 있으면 주소랑 같이 보내주세요. 이쪽에 몇 군데만 더 돌면 마무리되니까 끝나고 보낼게요. 정말이요? 아이고,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아닙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제 사정도 많이 봐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너무 고맙고요.
사모님이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이, 나도 당분간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요.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은 유부남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몇 시간 후. 어휴, 이제 마무리됐네. 참, 꽃집이 이 근처에 있던가?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뭘로 드릴까요? 선물하실 거죠? 예, 생일 선물로. 아, 사모님이요? 아니요, 제 집사람은 아니고 부탁을 좀 받아서요. 그러시구나. 그럼 어떤 종류를 원하시던가요? 그게 알아서라고 해서. 그럼 댁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님 다른 곳으로 가는 건가요? 회사로 배달해야 돼요. 그렇다면 꽃바구니가 좋겠네요. 좀 화사하게 해서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좋아하시겠다. 또 오세요. 예, 수고하세요. 어머, 저거 막히려나? 저거 우리 남편 같은데? 웬 꽃집? 뭐야. 그래도 나한테 요즘 막대하고 괜히 소리치고 마음에 걸렸나 보지? 그래서 꽃바구니로 무마시켜보겠다? 간만에 좀 일찍 들어오려나 보네. 그럼 나도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해야겠다. 장석구 씨, 모른 척 해드리죠? 그날 늦은 밤. 기막혀. 대체 뭐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 분명 아까 봤는데. 일 때문에 늦는다고? 꽃바구니까지 사놓고? 설마 이 사람... 아닐 거야. 그럼 아니겠지. 뭐야, 아직도 당신 안 잤어? 그냥 잠이 안 와서. 근데 빈손이네? 응? 빈손? 무슨 말이야? 아니야.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했잖아, 늦을 거라고. 왜? 할 말 있어? 진짜 일 때문인 거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소리야? 나 사실 아까 마트 갔다 보면서 분명 당신 차 봤어. 그래서 오늘은 일찍 오나 싶어서 기다렸다고. 아까 봤더라도 내가 늦는다고 연락했잖아. 근데 뭐 문제 있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분명 손에 다른 걸 들고 있었고. 내가 뭘 들고 있었는데.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아까 길에서 봤으면 업체 가는 중에 잠깐 봤나 보네. 아니거든. 분명 내가 봤거든. 그래, 알았어. 봤겠지. 근데 뭐 일 때문에 늦었다고. 나 술도 안 마셨잖아. 뭐가 문제인데. 당신 정말 이상하다. 요새 계속 안 하던 행동하고 말도 피하기만 하고. 아까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 내 입으로 말하기 싫어. 그냥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정말 일 때문인 거 맞아? 글쎄, 맞다고. 내가 뭐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건데? 이상하잖아. 아무리 일 때문이라지만 매일 이렇게 늦는 게 이해가 좀 안 간다고. 그리고 아까 혹시 당신 여자 생겼니? 뭐가 생겨? 당신 바람 났냐고. 바람? 누가? 지금 나 말하는 거야? 그래, 당신 여자 생겼냐고. 참나, 내 주제에 무슨 여자. 그런 것도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정말 아니라는 거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모든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매일 늦고 나한텐 계속 일이라는 말밖에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오늘은 분명 내가 봤는데 또 일이라고? 그래, 일했어, 일. 뭐 그렇게 못 믿어오면 회사 사장님 전화 연결이라도 해줘. 왜 그러냐 진짜. 나 피곤해. 계속 그렇게 시답지 않은 얘기할 거면 나 할 말 없으니까 먼저 잔다. 여보, 잠깐. 대체 뭐가 진짜야. 분명 꽃바구니를 봤는데. 진짜 바람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한 달 후. 네, 누구세요? 저기 장석구 씨 아내분 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네, 저는 서영수 경사라고 합니다. 경찰이요? 근데 이 늦은 밤에 무슨 일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병원은 왜요? 지금 장석호 씨가 사고가 있었는데 좀 많이 다치셨어요.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네? 어디 병원이죠? 얼마나 다쳤길래... 바로 가겠습니다. 저기요, 저 그 장석수 씨 아는데요. 우리 그애 어딨어요? 네.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시고 동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대체 얼마나 다친 거예요? 지금 그애 어딨어요? 제가 얼굴 좀 봐야겠다고요. 예, 진정 좀 하시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면회는 좀 어렵습니다. 응급이라 바로 수술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얼굴도 못 봐요? 얼마나 위급한지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수술 들어가야 돼서 최선을 다하게... 저기요, 선생님. 어떻게 수술 잘 되겠죠? 괜찮겠죠?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근데 환자분도 다치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요. 그러셨군요. 지금 수술 집도 선생님이 경험도 많으신 분이니까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같이 가실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정말 괜찮아요. 수술 경과 보고 치료 받을게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죠. 아니, 누군데 여기서 저래? 뭐야? 지금 저 여자랑 같이 사고 난 거야? 이 남자 진짜 바람 피는 거였어? 말도 안 돼. 선생님, 우리 그애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죠? 예,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중환자실에 계실 겁니다. 의식 돌아오는 대로 상황 봐서 병실 옮길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 맞죠?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우선은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수술은 잘 됐으니까 좀 기다려... 저기 선생님, 수술 잘 된 거죠? 괜찮은 거죠? 예,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아무튼 환자 의식은 아직이라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해. 뭐야, 이 여자? 저기요,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예? 저요? 무슨 얘기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지? 혹시 아내분 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럼 이제 서로 나눌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대체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아니, 갑자기 왜 무릎까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다고 서두르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일단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 그이 바람 그게 아니고 상대 차량 운전자였어요? 바람이요? 그게 무슨... 아니에요. 아무튼 상대 운전자였던 거죠? 예, 제가 아까는 남편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다친 터라 많이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도 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쪽도 다친 건 마찬가지였잖아요. 아까 의사가 치료 얘기도 하던데 괜찮으세요? 네, 저는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경찰도 아직 제대로 못 봤고 사실 제가 다친 이후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셨군요. 그게 제가 일방적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큰 충돌이었어요. 근데 남편분이 제 차를 피한다고 핸들을 꺾었는데 가로수를 좀 세게 들이받아서. 게다가 남편분 차가 회사차였던 것 같아요. 에어백이나 이게 제대로 안 터진 것 같아요. 회사차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어떤 차종이었는데요? 트럭이었어요. 탑차. 네? 우리 그이가 그런 차를 몰 이유가 없는데?
아무튼 정말 너무 죄송해요. 깨어나시겠죠? 네, 그래야죠.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씀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재산 정도 좀 고려해 주시면. 아니, 지금은 우선 그이가 깨어나야, 그리고 경찰 조사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됐는데. 그쪽도 다쳤잖아요. 우선 오늘은 그쪽도 좀 쉬세요. 제대로 검사랑 다 하시고요. 저는 정말 괜찮아서.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여도 후유증이란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제대로 검사 치료하세요. 우리 그이 꼭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너질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러셔야죠. 수술 잘 됐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너무 맘 쓰지 마시고 그쪽도 좀 쉬세요. 네,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으실 거예요. 3일 후. 저기 장석구 씨. 네, 제가 장석구 부인인데요. 누구시죠? 예,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장석구 씨 일하는 곳 팀장입니다. 팀장님이요? 저희 그이 회사분 중에 G급이 팀장님은 없는 걸로 아는데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지. 그게 석구 씨가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셨나 보네요. 뭘 모른다는 말씀인지. 아니,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다뇨? 그럴 리가요. 정말 모르셨구나. 아유, 이런. 아니, 좀 제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의아하긴 했어요. 면접 보러 왔을 때 이력을 보니까 배달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꽤 오랜 기간 전문적인 직장 생활을 했더라고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제대로 묻기도 전에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듯 뭐든 다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된다. 그런 법으로 얘기를 해서 뭐 이런 가능가짐이면 책임감 면에서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같이 일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모님한테도 말하진 못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럼 우리 그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단 거예요? 예,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좀 천천히 배워가며 해도 된다 했는데 그럴 수 없다면서 늦게까지 도맡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됐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전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매일 늦는다고 타박이나 하고. 무슨 사정이 있는진 모르지만 석구 씨 정말 성실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저희 배달일 끝나면 한 번씩 대리운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사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여태 말을 못한 모양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말을 좀 하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가족이나 사모님 생각하는 마음도 남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전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의심이나 하고. 예? 의심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매일 늦게 오니까, 게다가 어느 날은 꽃바구니까지 사고 그러길래. 그 꽃바구니? 그건, 제가 정말 석구 씨나 사모님께 여러모로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해서 거절 못하는 석구 씨가 제 대신 제 집사람 생일 선물 배달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였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전 추궁이나 하고 닭달만 했으니 얼마나 야속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모님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늘 고생만 했다면서. 그래서 더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진짜 무슨 짓을 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못 일어나면 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죠? 못 일어나다뇨. 석구 씨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가족이나 사모님 생각을 그렇게 끔찍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꼭 개최할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이건 회사 쪽에서 준비한 위로금인데요. 전혀 아무런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석구 씨가 빨리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그냥 받을 순 없어요. 의원한테 얘기도 더 들어봐야 되고. 예, 물론 그러셔야죠. 하지만 이건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성이니까 사모님이 좀 받아주세요.
그치만 그러고 보니 회사 차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요. 차도 완전 망가진 것 같던데. 갑작스러운 사고였잖아요. 정말 불가피한. 그래도 그이가 아직 저렇게 누워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이 깨어나면 꼭 잘 전달할게요. 예, 너무 염려 마세요. 양석구 씨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럼 많이 고되실 텐데.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어떡해요? 아직도 못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긴 했는데 어쩌죠? 아까 저 사람 말 들어보니 강단 있는 사람 같구나. 그렇다면 꼭 일어날 거다. 아니면요. 어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꼭 일어나야지. 너무 미안해서 저분 아내분 얼굴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서두르지만 않았어도, 아니 차라리 가루수가 아니라 저랑 같이 접촉이었다면 좀 나았을까요? 그런 말이 어딨니? 그랬다면 너도 상황이 달라졌겠지. 내가 볼 땐 저분이 그 상황에서도 어쩜 너를 조금이나마 배려하지 않았나 싶다. 잘은 모르겠지만 왠지 그런 사람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더 그냥 있기가 좀 그래요. 암튼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다. 네? 안 들어가고요?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모양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럽고 힘들 텐데 지금 우리까지 보태면 더 힘들지 않겠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다시 오는 게 낫겠다. 이만 가자. 네, 저분 정말 괜찮겠죠? 그래야지. 이틀 후.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셨어요? 근데 바쁜데 뭐 하러요? 이 깨어나면 연락한다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네. 일단 수술 경과는 좋다고 하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도통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요. 아휴, 형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뭘요. 이가 혼자 고생 많았죠. 근데 갑자기 대리님이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네요. 너무 늦게 한 거죠. 저도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아무런 인사도 못하고 무마시키는 건 정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연락했던 건데 이런 일이 생긴 줄 꿈에도 몰랐어요. 결국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과장님께도 형수님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이 대리가 왜요? 정말 불의 사고였는데요? 그래도 과장님이 저 대신 그만두시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신이라뇨? 설마 형수님 모르셨어요? 저 정말 여러모로 너무 큰 민폐였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좀 제대로 얘기해 줄래요? 그게요. 아휴, 일 전에 같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큰 손해여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됐고 당연히 제가 책임을 지는 걸로 해야 맞는 건데 과장님이 저 대신 전부 떠안고 책임을 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신 건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군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그이가 이런 사정으로 그만둔지도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랐네요. 참, 제가 이 사람 아내로 자격이 있는 건가 싶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과장님이 형수님이 고생하시고 걱정하실 거 아니까 아무 말씀 못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장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무슨 일이든 절대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일도 없고 항상 본인들보다 남들 배려하시는 분. 네, 그랬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이 속에 이렇게 염치 없이 회사에 남게 된 거고. 아니에요. 이가 아무리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해도 상황 판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진 않잖아요. 분명 이 대리가 실수한 부분에 오롯이 이 대리 실수만 있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사람 성정이나 마음 씀씀인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괜히 저 때문에 과장님이 안 겪어도 되는 일을 겪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죄송해서. 그러지 마세요. 이대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이가 더 마음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이가 희생한 부분도 다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 이대린 지금처럼 이이 몫까지 최선을 다하고 빨리 깨어날 수 있길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분명 과장님 일어나실 거예요. 전 과장님 믿어요. 그럼요. 저도 이이 믿어요. 깨어나시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당연히 와봐야죠. 아무튼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럴게요. 들어가세요. 아, 당신 정말 제발 좀 일어나. 어? 여보.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저기요, 나 간호사 좀 불러올게. 잠깐만. 미안해. 아, 진짜 왜 그래? 당신이 뭐가 미안해? 잠깐만. 간호사, 여기요. 아빠, 저분 깨어났나 봐요. 정말 너무 다행이다. 들어가 봐요. 아니, 잠깐. 지금 얼마나 정신없겠니? 이제 겨우 정신 차렸는데. 오늘도 날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언제 저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알지, 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은 그러기엔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일단 깨어난 걸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며칠 있다 다시 오는 게 좋겠다. 그게 맞아. 왠지 저 사람 인재로서 많이 욕심도 나는구나. 네? 그게 무슨...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정을 다 듣게 됐잖니. 사과도 사과지만 아빠에게도 생각이 있다. 알겠어요. 아무튼 정말 너무 다행이네요. 3일 후. 좀 어때? 어지러운 건 괜찮아? 불편하면 간호사 부를까? 아니, 괜찮아.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어지러움증이 지속될 수 있다 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제때제때 얘기해. 여보, 미안해. 또 그 소리. 지금 당신 깨어나서 나한테 한 소리가 계속 미안하다밖에 없는 거 알아? 지금은 그런 소리 할 때 아니야. 다 낫고 해도 안 늦어. 그래도... 자꾸 그럼 나 이제 화낸다. 깨어나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데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다 갚을게. 네, 그러든지. 그건 안 말릴 테니까. 실례합니다. 네, 누구시죠? 네, 저 기억하시죠? 예. 근데 무슨 일로... 혹시 보험 처리 때문일까요? 네, 그건 계속 진행하시는 거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자. 누구요? 그게 당신하고 같이 사고 났던 상대 차주분. 어떤 일로? 근데 제가 아직은 좀 힘들어서 앉기가. 아니요. 누워 계세요.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닌. 괜찮아요.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는데. 그럴 리가요. 사고는 같이 일어난 건데. 누구 때문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전 보다시피 너무 괜찮아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란 말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고였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이도 이제 이렇게 깨어났고 계속 그렇게 불편한 마음 갖지 마세요. 하지만 오랜 시간 병원 생활 하셔야 될 텐데.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 괜찮아요. 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차피 치료비나 이런 건 보험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쪽도 충분히 힘드셨잖아요. 이제 이도 일어났으니까 무거운 마음 내려놓으세요. 네,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아빠세요.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버님까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몇 번 왔었는데 그때마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아니, 왜, 그냥 말씀하시지. 그렇게 무겁게 안 하셔도 됐을 텐데요.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혹시, 이가 못 깨어나서, 그래서 그러셨어요? 뭐 아주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그거보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타이밍이 계속 어긋났군요. 그래도 그냥 아는 척 하시지. 번거롭게 여러 번 걸음하셨네요. 전혀 번거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바깥분 사정을 다 듣게 됐습니다. 네? 어떤, 우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너무 깊게 생각하시고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어쩌면 제가 편하자고 혹은 제가 급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일단 바깥분이 충분히 치료를 다 받으신 후에 결정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일손도 부족하고 바깥분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그 말씀은 저희 그의 일자리를, 예,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러실 것 같아서 저도 수없이 고민하고 이제야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차차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치료부터 잘 받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래도 되는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염치 없게도 도움 요청을 하는 거라서요. 그럼 저도 부탁을 드려도 될지. 아빠 일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갑작스럽기도 해서. 예,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치료 다 받으시고 결정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되는지, 뭘 도와드릴 수 있을지. 여보,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되는 게 아니니까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도움드릴 일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런! 저희가 너무 오래 시간을 허비했네요. 쉬셔야 되는데. 그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셔야죠. 암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외ung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뵐 텐데요. 그럼 쉬세요. 여보, 어쩌고 싶어?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정말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렇긴 하지. 그래, 우선은 당신 완쾌가 먼저니까.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당신은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난 당신 생각에 전적으로 따를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다른 그 누구도 생각하지 말고 오롯이 당신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럴게. 3개월 후. 나왔어. 왔어. 고생 많았어. 배고프지? 손 씻고 와서 밥 먹어. 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뭘 이렇게 많이 했어? 당신도 고생했겠네. 그냥 당신 첫 출근 날이기도 하고 그간 병원에만 있어서 제대로 못 먹기도 했으니까. 아유, 그래도 뭘 이렇게 많이. 됐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차린 밥이나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뭐해? 손 씻고 오라니까? 응, 알았어. 나 손 씻고 올 테니까 바쁘기 전에 내 자켓 좀 걸어줘. 뭐? 아니 그건 당신이 하면 되는... 이게 뭐야? 뭐긴, 내 마음이지. 갑자기? 뭐야 진짜. 목걸이 너무 이쁘잖아. 마음에 들어?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더라고. 진짜 너무 이뻐. 근데 뭘 이런 걸 다... 그
그건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내가 그 보답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더라고.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당신이 힘들었는데. 아니야, 당신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했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옆에서 잘 지켜줘서 고마워. 치, 나 오늘 장 보고 솜씨발이 좀 한 보람이 있네. 근데 있잖아,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저녁 밥상 차릴 수 있게 잘 버텨줘서. 앞으로 당신 걱정하는 일 다시는 없게 할게. 그 말은 꼭 지켜줘야 돼. 나 진짜 각서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야. 응, 그럴게. 그리고 이제 뭐든 다 당신하고 같이 나눌 거야. 잘 생각했어. 최근 들은 말 중에 그 말이 제일 기분 좋다. 참, 회사는 어땠어? 그분 엄청 신사적이었잖아. 그러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차분히 잘 알려주셨고 회사 분위기도 좋더라. 내가 이렇게 다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호의적이라서 좀 민망하기도 했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치. 그래서 내가 진짜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앞으로 잘해야지.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만 하면 돼. 난 당신 믿어. 고마워. 나 진짜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더 열심히 더 잘할 거야.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네. 금방 손 씻고 올게. 그래, 알았어. 빨리 손 씻고 와. 우리 같이 밥 먹자. 제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간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그럼에도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전 그런 줄도 모르고 한때나마 바람을 의심하고 참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한심하네요. 다행히 남편은 사고 이후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을 간병하는 내내 힘들기보단 많이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게다가 상대 차주에게서 너무 큰 보상을 받게 되어 더할 나위 없었죠. 아마도 남편이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을 불편하지 않게 잘 살아온 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너무 편안하고 많이 행복합니다. 정말 큰일을 겪은 남편이 제 옆에서 웃으며 같이 밥상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앞으로도 이 큰 행운과 행복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 저도 남편처럼 주위를 돌아보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처럼 꽤 많이 웃고 행복하며 말이죠.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